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년기에 자서전을 써야 하는 이유와 자서전 쓰기의 요령, 그리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웃음과 눈물,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담긴 소중한 경험들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희미해집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서전은 바로 이런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 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노인이 되어 자서전을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회고와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70세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6.25 전쟁의 아픔, 가난했던 시절의 고단함, 자녀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감 등을 글로 옮기면서 그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만 생각했는데 글로 써보니 참 많은 것을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가족과의 소통 창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한 할머니는 자서전을 통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너희들 웃는 모습을 떠올리며 버텼단다. 이런 문장 하나가 자녀들에게는 평생 간직할 선물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역사적 가치입니다. 우리의 개인사는 곧 사회의 역사가 됩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은 할아버지의 이야기, 산업화 시대를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의 이야기는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생생한 역사가 됩니다. 자서전을 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완벽한 문장이나 구성을 걱정하지 마세요. 떠오르는 기억부터 간단히 메모하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30분씩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막막했는데 어느새 손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사진이나 물건으로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보면서 그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졸업장, 상장, 편지 같은 물건들도 좋은 단서가 됩니다. 최할머니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왔던 보자기를 보며 시집살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년기에 자서전을 혼자 완성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글쓰기 능력의 한계, 기억력 감퇴, 체력적 부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평생 글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에게 자서전을 쓰는 일은 등산도 못한 사람에게 히말라야를 오르라는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난 과거의 기억은 희미해지거나 단편적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사건의 날짜나 순서가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기억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자서전을 쓰는 것에서 나아가 편집하고 출판하는 과정은 또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글의 구성과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오탈자를 수정하며 적절한 사진을 배치하는 등의 작업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서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서전 대필 작가나 편집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기억을 끌어내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며 흩어진 이야기들을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내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수진 자서전 대필 작가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파편화된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말투와 개성을 살리면서도 독자들이 읽기 쉽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자서전 전문 업체들은 인터뷰부터 원고 작성, 편집, 디자인, 출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인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중요한 사건부터 써내려가도 좋습니다. 나중에 순서를 맞추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목소리로 진솔하게 쓰는 것입니다. 녹음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말로 풀어내고 나중에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야기하듯 녹음했고 나중에 그 녹음을 들으며 글로 옮겼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질문을 받으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첫 직장은 어땠어요? 부모님과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들이 기억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서전을 쓰다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서전은 부모를 한 인간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윤 씨는 아버지의 자서전을 읽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꿈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실패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그저 아버지라는 역할로만 봤던 거죠. 가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서전을 통해 가족의 역사, 가치관, 전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가족은 어려운 시절에도 항상 정직하게 살았단다라는 한 문장이 자녀와 손주에게 가치관의 나침반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했던 아버지의 자서전에서 너희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더 엄하게 대했다라는 문장을 읽은 자녀는 오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서전은 대화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자서전을 읽은 후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라며 새로운 대화가 시작됩니다. 김 씨 가족은 할머니의 자서전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고 그것이 가족 모임의 즐거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서전은 돌아가신 후에도 남겨진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의 자서전을 통해 손자는 평생 할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글을 읽을 때마다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자서전을 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픈 기억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자신의 삶을 재발견하는 여정이 됩니다. 오늘 당장 자서전 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한 문장, 한 단락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만의 소중한 이야기가 완성될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 이야기가 담긴 자서전은 당신과 가족에게 평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당신의 소중한 기억은 더욱 빛나는 이야기로 탄생할 것입니다. 자서전을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본 제2의 인생 채널이 자서전 쓰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